자, 일단 지하자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 지하자원은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자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 정도요. 뭐 이거 모르진 않지, 맞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물 자원이 있고요, 에너지 자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광물 자원은 뭐냐면 광물로서의 자원이 되는 게 광물 자원이고, 에너지 자원은 뭐냐면 내가 얻은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뭔가 연소를 시켜서 뭐 얻는 에너지 같은 거, 그런 걸 에너지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광물은요 여러 가지 있죠?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금속이냐 아니냐, 금속과 비금속이 되고요. 자,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은 금속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석유나 석회성, 뭐 고령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규산염 삼연체 뭐 이런 거하고 관련성이 있다 보니 이거는 비금속이라는 것도 알 것 같고, 에너지 자원은 이제 화석연료 유명하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거, 원자력 에너지 같은 거, 방사선, 동위원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일단은 하는 방법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탐광, 그냥 원하는 광물을 찾는다. 그 다음에 채광, 원하는 광물을 채취한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임금 내는 거죠. 선광은 뭐겠어? 딱 선별하는 느낌 나지 않니? 그리고서 재련과 분쇄는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걸 재련. 그 다음에 분쇄는 자기의 부수는 거. 이걸 모르는 과정은 없잖아요. 알겠죠? 딱히 뭐 없죠? 여기 써있다. 비금속 광물 자원은 재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분쇄만 하고도 이용하게 한다. 자, 광상이 뭐냐면 그냥 이런 광물들이 밀집한 지역을 우리가 광상이라고 해요. 지역보다는 장소지, 장소. 그래서 이런 광물 혹은 광성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다. 집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형성 과정에 따라 우리가 광상 자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 화성. 화성음이죠. 그거 뭐야? 마그마가 냉각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맞죠? 퇴적은 뭐야? 당연히 풍화나 침식, 음반, 퇴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변성 뭐야? 변성 자료를 받아서 만들어진 광상이 광상이에요. 딱히 뭐 할 건 없죠? 네. 자, 화성 광상 보겠습니다. 어쨌든 화성 광상은 마그마가 냉각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광석들이 집적된 곳을 우리가 화성 광상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판의 수렴형 경계나 발산형 경계에서는 마그마의 생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화성 광상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 발산이 짱이지 않을까? 왜냐면 마그마가 올라올 테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좀 구분할 거야, 광상들을. 알겠죠? 네. 광상 졸라 많아. 네 가지 있어. 네 가지를 또 외워야 돼요. 이것 봐, 무슨 페트라 메트도 아니고 페그마타이트. 야, 기성, 열수, 정마그마. 야, 미친 거지?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온도와 위치에 따라 구분을 한다. 이 네 가지.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게 뭐냐면 이게 상식적인 거. 상식은 아니지. 어쨌든 간에 마그마 온도가 낮아질수록 휘발 성분의 함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이게 왜 그럴 것 같아? 반대로 생각해봐. 마그마 온도가 높아지면 어때? 휘발 성분 다 날아가지? 네. 근데 반대로 낮아지면 증가겠죠,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휘발성 있는 물질은 날아가겠지.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반대로 휘발성 물질이 오히려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꾸로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저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갈게요. 정마그마 보이시죠? 네. 오! 미친 거지. 자, 고온의 마그마가 냉각되는 어떨 때, 자, 엄청나게 뜨거운 마그마 초기에, 오케이? 네. 자, 일단은 용융점이 뭐해? 높고 밀도가 굉장히 큰 강물이 정출되기 형성되는 광상. 오케이? 자, 그럼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마그마가 냉각되는 초기에 맨 처음에 냉각되는 그런 부분, 그걸 우리가 정마그마 광산이라고 한다. 처음에, 그러니까 왜냐면 냉각이 되더라도 좀 빨리 냉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나중에 냉각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 마그마라는 거는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수많은 성분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성분 중에서 이제 뭐
어떤 거는 좀 빨리 굳어지게 되겠고 어떤 거는 좀 늦게 굳어지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이해가시죠? 그런 거에 의해서 초기에 육륜점이 좀 높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밀도가 큰 광물이 먼저 정출될 텐데 그게 뭐야? 정마그마 광산이라고 한다. 밀도가 크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래도 초기에 만들어지다 보니 그때 온도는 당연히 제일 뜨거울 때 아니야? 나중에 식어서 되는 건 좀 온도가 낮겠지. 이해가시죠?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 이게 순서라고 보면 돼요. 밀도가 크니까 당연히 철이 들어간 이런 백금, 니켈 이런 거겠지. 이게 정마그마 광상이 된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하나 외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외우기 어렵다 보니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적응을 좀 해줘야 돼. 적응. 딱 말했을 때 얘 같은데? 약간 이렇게 적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페그마타이트. 오케이. 자, 페그마타이트는 마그마가 냉각되는 언제? 후기. 자, 초기 했는데 이제는 중기도 없어. 그냥 바로 후기. 알겠어? 페그마타이트 후기. 페그마타이트 후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휘발 성분이 어떻게 많아? 풍부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이 풍부한 마그마가 주변에 암석이 있을 거야. 그 암석을 녹이면서 관입을 합니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식어가는 거. 이게 페그마타이트. 알겠습니까? 석영, 장석, 운모, 녹주석, 뭐 전기석. 뭐 처음 들어온 것도 이거였죠? 야, 이건 쌤 이름, 친구 이름이랑 똑같다. 야, 저기서.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정마그마 광산 같은 경우는 초반에 밀도가 높은 곳들이 이제 초반에 정출되는 그런 광산을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후기가 지나가게 되죠. 후기 때는 온도가 좀 떨어지잖아. 맞죠? 어쨌든 간에 휘발성 물질이 굉장히 많은 마그마가 주변에 그 암석이 굳어져 있는데 거기를 관입해가지고 이렇게 굳어진 정출된 그런 광산을 페그마타이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기성광상에 대해서 볼게요. 기성광상은 어쨌든 마그마가 굳어지고 이렇게 됐겠지만 마그마에 남아있는 수증기와 맞습니까? 휘발 성분 맞습니까? 네. 이것이 주변의 암석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야. 이해했어요? 수증기와 휘발 성분이 주변의 암석과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 이걸 기성광상이라고 하겠죠. 말이 좀 어렵긴 하죠? 네. 주석이 있고요. 이거 뭐야? 뭐 몰리브가 나오네. 몰리브데넘, 해중석, 형석 뭐 이런 게 있다. 알죠? 네. 문제 풀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네. 무조건 그거 하나야. 여기서 이걸 다 외우기에는 사실 무리수야 솔직히. 왜 이거 너무 많아서. 자, 열수. 열수는 다 정출됐어. 네. 이해가? 그럼 마지막이 알겠어? 네. 남은 열수 용액에서 광물 성분이 침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열수 용액은 말 그대로 남아있는 수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 수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고온의 수용액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광물이 녹아있을까 안 녹아있을까? 녹아있어. 녹아있겠죠? 이런 것들이 굳어지게 된 게 마지막에 열수 광상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너무 어려워서. 좀 외울 게 많잖아. 자, 정마그마 광산. 얘는 초반에 마그마가 굳어지는 초반에 물질이 밀도가 굉장히 큰 놈. 철이 들어간 백금, 니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마그마 후기 단계인 이 페그마타이트 아시겠죠? 이 페그마타이트는 마그마 거의 뭐 후기 단계 맞죠? 휘발 성분이 풍부한 그런 마그마 있죠? 그것들이 이제 암석을 관입하면서 식어져서 생긴 광산. 이거를 페그마타이트. 그 다음에 기성광산 하면 딱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화학 반응이에요. 알겠어요? 주변의 암석과 화학 반응을 한다. 알겠죠? 그게 기성이에요. 수증기 휘발 성분이 화학 반응을 한다. 괜찮죠? 열수광산은 열수라는 게 뭔지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뜨거운 마그마인데요.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광물이 녹아 있는데 그게 이제 굳어져서 침전된 거 알겠죠? 그게 열수광산.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페그마타이는 이제 아무래도 관입이고요. 기성은 화학 반응이다. 아시겠죠? 이렇게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자, 접촉 교대 광산도 있대요. 자, 기성광산 하면 화학 반응이죠? 네. 자, 이런 화학 반응이 돼서 만들어져 있는 광산 중에서 석회암이 주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화학 반응을 하고자 하는 주체 자체가 석회암인 거지. 네. 석회암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휘발성 물질이 결국에는 이 광물을 포함해서 뭐 형성을 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오케이? 네. 뭐 그렇대요. 그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그 뭐냐 주변에 암석하고 화학 반응을 할 텐데 그 암석이 하필 석회암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 가서 칼슘을 많이 포함한 광물을 형성한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석회암하고 화학 반응을 할 테니까. 그게 접촉 교대 광상이라고 한대요. 변성 광상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네.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퇴적해서 생긴 광상을 얘기하겠죠? 자, 보게 되면은 표사 광상 보이시죠? 네. 풍화 잔류 광상. 이 말이 진짜 어렵게 생겼다. 맞죠? 네. 뭐 그렇대요. 그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정리 한번 해보자. 어디 보자. 아무래도 뭐 지표 쪽이겠죠. 이해 갔어요? 네. 자, 봐봐요 이게. 이게 지금 바깥에 같은데? 맞지? 네. 그 표사광상 여기 이거 보이죠? 이 표사광상? 보이죠? 네. 이런 데가 아무래도 이제 퇴적광상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표사광상. 자, 볼게요. 풍화에 의해서 그 광물이 물에 의해서 운반되는 동안 밀도가 큰 광물이 하천의 바닥에 쌓여서 생성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동하다가 무거운 놈은 바닥에 깔리겠지. 그게 굳어져서 생긴 게 표사광상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풍화에 강하기도 하고요. 밀도가 큰 광물이 이제 몰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광물 같은 경우에는요. 금이나 백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주석 등이 좀 산출이 된다 볼 수가 있겠죠. 걔네가 밀도가 좀 높아요. 알겠죠? 네. 대표적인 광상 이름 사금. 에이 이거는 너무 쉽다. 사금 광상. 이게 표사 광상 중에 하나라고. 됐습니까? 네. 자 이번에 풍화 잔류예요. 얘는 말 그대로 딱 봐도 잔류. 잔류는 거의 뭐 남아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풍화 잔류에서 암석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남은 거죠? 네. 철과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이제 잘 녹지 않거든요. 이것들이 남아서 형성된 광상이 이제 저런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풍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밀도가 낮은 놈들은 풍화작용에서 다 깎여 나가. 근데 무거운 놈들은 안 깎인다고. 깎여 나가더라도 그 밑에 가라앉는다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표사가 될 수 있고 풍화 잔류 광상이 될 수 있다고. 이해가시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사 광상하고 풍화 잔류 광상은 결과적으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밀도가 높은 놈들은 결과적으로 풍화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제거되지가 않는다고. 네. 남는다고. 바닥에 깔린다고. 걔네들이 이제 뭐 퇴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광상을 이루고 있는 게 사금광상 그 다음에 풍화잔류 광상들이 되겠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나는 게 고온과 다습이야. 근데 솔직히 상상을 해봐요. 화학변화, 화학반응. 화학반응은 물이 많으면 좋을 거 아니야 당연히. 물이 뭐 아무래도 화학반응을 잘 일으킬 테니까.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고온과 다습한 환경에서 잘 형성된다. 여기까지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열대지방에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냐? 맞죠? 네. 열대지방에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사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금 캐는 거 막 통합과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사금 캐는 그 외국인 손 보면 까매. 네. 약간 좀 다 그쪽의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네. 뭐 동남아나 이런 쪽이에요. 열대지방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나와요. 100%. 장석이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누구? 고령토 외워주세요. 장고 알겠죠? 장고 됐습니까? 그 고령토가 또 화학적 풍화작용에 생긴 게 버크사이트 알겠죠? 그 다음에 철, 갈천석, 적처석 어쨌든 철하고 관련된 부분 외워주세요. 장고 장석은 고령토 고령토는 버크사이트 알겠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보크사이트 형성 과정 벤토다이트 보크사이트 강상 이런 나쁜 것들 알겠죠? 네. 자 밑에 봐봐요. 이게 정장석이라는 이제 화학식이야. 오케이? 네. 이게 고령토를 만들었지? 고령토가 나중에 화학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져? 보크사이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괜찮죠? 이 정도? 네. 자 이번에는 침전광상.
침전을 말 그대로 뭐 그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그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딱 떨어지는 걸 침전이라고 그러죠? 그 아무래도 물이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빠져나가야지. 언노 환경에서 건조해야지. 나는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이 빠져나가 그 뭐냐 증발을 하고 빠져나가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침전을 하게 되고 굳어지니까 그게 광산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아병, 소금이잖아. 소금 다 그렇게 만들잖아. 네. 이런 것들이 산출된다. 뭐 석염, 붕사, 뭐 황산, 나트륨, 성칸브리아시대 이거 외워. 호상, 철광충. 말도 더럽게 많네 진짜. 됐습니까? 네. 자, 호상, 철광충 뭔지 볼게요. 일단은 바닷물에 녹아있던 철이 있었어. 그러니까 바닷물에 녹아 있었어. 그냥 철이 막 이렇게 헤엄치고 있었어. 됐어? 네. 그 철이 누구랑 결합했어? 산소와 결합을 해. 그러면 이렇게 바닷물에 움직였던 철들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철 되죠? 네. 그 상태에서 뭐가 됐을 것 같아? 당연히 침전되겠죠. 알겠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성칸브리아시대 바다에서 남세균, 그렇지, 남세균 중요하지? 네. 남세균이 뭘 만들어? 산소. 그러니까 그 산소가 철하고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성칸브리아 시대 때라고 알지? 호상철광충 이해갔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뭐 적철석, 자철석이 풍부한 회색 또는 뭐 흑색 층임, 철성분 저는 반복되는 그렇대요. 이게 호상철광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쉬워. 유기적 퇴적 방사. 이거 너무 쉽지. 석탄. 그 다음에 생물의 유해가 바다 생물이지? 네. 이게 석유예요. 혹은 천연가스. 알겠습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토나이트 극미립질. 야, 그냥 미립질도 아니고 극이부터 엄청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초소형이라는 얘기죠. 이런 화산 쇠설물 퇴적물이 풍화 열수작용을 받아서 형성이 된대. 이게 벤토나이트 광산이래요. 했어요? 네. 이건 토목산업, 뭐 약품, 화장품 거기서 원재료로 사용이 된대요.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 같은 데서 이런 이제 광상이나 이런 광물이나 이런 게 어디 나라에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이런 게 연구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이번엔 변성광상이에요. 말 그대로 변성광상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작용을 좀 하해서 만들어지는 광물을 변성광산이라고 하겠죠? 네. 자, 그래서 뭐 보게 되면 교대광상, 광역 변성광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마침을 다 외우는 건데 교대광상. 자, 지금 석회암과 같은 암석에 마그마가 관입했어. 아까 석회암 했었지? 네. 이게 여기야. 변성을 시킨다고. 그래서 탄산이 만들어지잖아, 맞죠? 네. 아무래도 뭐 탄산이래. 칼슘이 좀 많이 침전되어 있는 광산을 만들죠. 관입할 때 광물이 높고 새로운 광물이 침전되어 기존 광물 교대하는 거. 그래서 교대구나. 그래서 교대인가 봐. 그러니까 뭐 광물이 높고 새로운 광물이 침전된다. 뭐 이렇게 바뀐다고.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물이 있고 새로운 광물이 뭐 그러니까 마그마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석향과 같은 암석에도 광물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니. 네. 이 광물이 마그마에 녹아 들어가. 그리고 마그마에 있었던 광물은 석회암에 들어있는 그 암석에 같이 붙어. 그래서 교대하는 거야, 알지? 이해했습니까? 네. 그게 교대광상이라고 한다. 광역 변성 광상. 아씨 말이 참 어렵네요. 자, 얘는요 변성 작용이 일어나면서 물과 휘발성 물질 있죠? 네. 이게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나가 안 나가? 나가지. 나가면 물이 생기거든. 뜨거운 물. 이 물에 의해서 광상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약간 좀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거죠. 그냥 우리가 변성 광상만 보면은 분명 앞부분인데 뒤쪽에는 열수 광상이랑 똑같은 느낌이죠.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해가시죠? 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런 거는 좀 알아만 두시고요. 우라늄이 그런가 봐요. 근데 우라늄 그럴 것 같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 그리고 흑연. 야, 흑연 유명하지. 흑연이 좀 아무래도 저런 게 있다 보니까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흑연광상, 성면광상, 활석광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